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카시트와 패밀리카 안전정보를 이야기하는 아이와차입니다. 네, 오늘은 IIHS, 미국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의 자동차 모델별 사망률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델별 사망률은 우리는 스몰 오버랩 테스트나 측면 충돌 테스트나 그런 영상이나 자료로 우리 접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차체 강성,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입니다. 고정된 벽을 충돌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알아보는데요. 이 자동차 모델별 사망률은 실제로 사고가 벌어졌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떤 차들이 좋고 나쁜지를 통계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1989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운전자 사망률을 계산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고 정보가 자료로 기록되고 이것을 발표해서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구매에 앞서서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차량 출시 이후에 2년이 지나야지 데이터베이스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요. 2018년부터 2021년 출시된 모델들의 자동차 사고에서 운전자가 사망한 비율을 100만 명당 사망자 수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모델 체인지 사이클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요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은 등록 대수가 10만 대 이상이 등록된 차량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구 기간이 4년 동안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등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차종 평균 사망률 수치가 100만 명당 38명입니다. 사망률은 낮을수록 좋고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이 되겠죠. 전체 차종 평균을 사망률 평균을 넘어서는 차량은 이제 안전성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지금 한번 같이 볼 건데요. 통계를 구성하는 항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운전자 사망률 그리고 상대 차량 운전자 사망률입니다. 운전자 외에 다른 승객의 사망률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망률은 차체 안전성이라든지 차체 자세 제어 등의 차량 자체의 안전에 영향도 있지만 이 차량의 모델별 소비자들의 성향 그리고 뭐 구동계, 차량 성능, 지역, 소득, 교육, 연령, 성별 등의 영향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미니카를 보겠습니다. 여기 소형 승용차에는 경차 플러스 소형차 그룹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평균이 38인데 이 그룹 평균이 153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거의 5배 정도 됩니다. 이 그룹 자체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아 프라이드 보면은 운전자 사망률이 지금 100만 명당 122명입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사망률이 133입니다. 다른 차들을 보시면 스파크 36, 64, 30, 54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이야기는 이 기아 프라이드 세단 차량이 사망 사고에서 이 주행 속도라든지 운전 성향 자체가 다른 모델들 운전자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고 운전 성향이 좀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이가 사실은 기아 프라이드와 현대 엑센트가 동일한 차량입니다. 동일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동일한 안전장치들, 동일한 설계가 된 차인데 운전자 사망률에서는 동일하게 높게 나오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 사망률에서 이렇게 2배가 넘는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은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이제 문제도 있다라고 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쓰비시 미라지는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실은 미국 현지에서도 어지간하면 잘 안 사는 차들이에요. 돈이 모자라서 사는 차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205 나오죠. 운전자 사망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 대부분 동남아나 라틴 아메리카 이런 데 나가다가 미국에서도 안전장치 조금 더 들어가는 건데 차체가 안전하지 않고 차체 거동이 안전하지 않은데 거기다가 에어백 더 집어넣고 뭐 한다고 해서 골격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상대 차량 사망률은 또 엄청 낮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쉐보레 스파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미라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형 자동차들 특성상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자동차 전체 평균이 사망률이 38이고 상대방 차량 전체 평균은 53인데 비해서 지금 이런 소형차를 타면은 153이 나오고 사망률이 상대 차량 사망률은 55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차와 사망 사고가 연루되는 그런 사고를 맞았을 때 상대방 차량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면서 나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통계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아 프라이드의 운전자들의 운전 성향은 아주 공격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소형차 중에서 스테이션 외건, 해치백 형태의 소형차를 지금 일컫습니다. 여기는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와 혼다 피트가 있습니다. 기아 니로의 경우에는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차량이고 차체가 그나마 소형차들 중에서 아반떼급이죠. 그래서 사망률이 전체 평균에 비해서 좀 높지만 그나마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혼다 피트는 사망률이 다소 높아집니다. 소형차의 전형적인 사망률이 평균보다 전체 평균보다 높고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이 전체 평균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 니로 같은 차량은 연비 주행하는 차량이잖아요. 속도 자체가 이렇게 높지 않아서 상대 차량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예측을 좀 할 수 있겠고 혼다 피트는 가솔린에다가 운전 재미와 경쾌한 드라이빙을 마케팅하는 차량이라 아무래도 니로보다는 운전 성향이라든지 운행 속도가 좀 더 빠를 것이고 피트라는 차가 니로에 비해서 훨씬 전에 설계된 차체 안전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차 특성상 이 차는 상대 차량의 사망자도 이렇게 높게 나오질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혼다 피트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모델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북미형 차들이 이 시장을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들어와 봐야 아반떼랑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격 경쟁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제조사가 없었으면 아마 이 피트가 한국에서 많이 팔렸겠죠. 그 다음은 소형 승용차 그룹입니다. 이 소형 승용차 그룹은 사망률의 특징이 확연하게 좀 나뉩니다. 일단은 사망률은 평균보다 높아요. 많이 높죠. 이 정도 많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도 아까 초소형 자동차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습니다. 소형 자동차 로 분류되는 차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반떼급 차량들이에요. 아반떼급. 쉐보레 볼트, 토요타 프리우스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들은 하이브리드 연비 자동차들이에요. 당연히 안전성도 소형 자동차들에 비해서 좀 더 좋고 차도 얌전히 몰죠. 그리고 이 자동차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실내 구간도 굉장히 좁습니다. 표본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수치의 정확도가 높다는 것이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그룹 내에서. 그 다음 이제 혼다 시빅 그리고 토요타 코롤라 요 차들은 가솔린 차량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친환경 차들보다 사망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자동차 속도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조금 더 올라갔다, 빨라졌다라고 운전자 성향이 좀 공격적이었다라고 이제 좀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요 시점에서 모델 체인지들이 다 되면서 스포티함을 강조했어요. 이전에 시빅이나 이전에 코롤라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이 좋지 않고 운전 재미도 없는 그런 차들이었는데 2020년 요때에 굴러다니는 시빅과 코롤라는 스포티함에 중점을 많이 두면서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타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프리우스나 볼트 이런 차들보다는 사회 초년생 운전 성향이 좀 더 공격적인 사람들 그리고 속도가 좀 더 빠르게 운전자 사망률이나 상대 운전자 사망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혼다 시빅 해치백 같은 경우는 일반 혼다 시빅보다 스포티함을 더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는 뭐 타입 R이라든지 뭐 다양한 스포티 모델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더 높아지죠. 더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차들이 이제 세 가지 차들 현대 아반떼와 엘란트라 아반떼죠. 그리고 기아 포르테는 K3입니다. 여기 와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차대차 사고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소형 차체에서 출력은 높아졌고 가격은 또 타 차량보다도 낮아지면서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더 많이 타고 오너 성향이 또 다른 차들보다 공격적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CB 코롤라들보다도 더 빠르고 스포티함을 강조하면서 팔다 보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를 좀 더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현대 아반떼의 경우에는 지금 K3와 사망률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차체가 동일하고 그리고 안전장치도 비슷해요.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능력도 비슷할 거고 다 비슷한 상황에서 현대 엘란트라나 포르테의 운전 성향에서 차이가 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상대방 피해가 거의 2배가 지금 나고 있죠. 사망률이.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형 스테이션 외건 여기를 보면은 수바루 임프레자 외건, 수바루 XV 크로스트랙인데 이거는 이제 소형급
크로스오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울 이렇게 들어갔어요. 스바루 임프레자나 여기 XV 크로스트랙 요 차량들은 사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95% 신뢰 구간도 매우 좁습니다.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리고 그 통계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바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 성향상 우리는 이 수바루를 랠리카로 알고 있지만 이 차량을 선택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대부분 안전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바루는 내구성도 좋고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소비자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볼보를 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바루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운전 성향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그것은 사망률과 상대 차량 사망률로 볼 수 있겠죠, 예측을. 거기에 반해서 기아 소울을 한번 보시면 전체 평균의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도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국내에서는 사실은 소울이 미국에서 잘 나가는 미국에서 박스카 네모 반듯한 박스카 중에 안전하다라고 평가돼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라고 지금 마케팅 바이럴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20년 15년가량 미국에 진출한 박스카가 토요타의 BB 그리고 닛산의 큐브 그리고 기아 소울입니다. 이 차량들에 비해서 이 차가 안전하다라는 거지 이 차 자체가 안전해서 미국 소비자들이 이 차를 선택한다? 이 소울 자체가 안전해가지고 그 어떤 차보다 안전하다. 그래서 소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마케팅은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좀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습니다. 소형으로 분류된 현대 엑센트, 스파크, 기아 레이도 마찬가지겠고, 네, 모닝 이런 급들의 차들로 아기와 가족들이 타는 셀카를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형 픽업 트럭 그룹인데요. 실제로는 미국에서는 미드 사이즈 픽업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기엔 소형으로 나왔지만요. 요건 어떤 차들이냐? 우리에게 친숙한 쉐보레 콜로라도 그리고 포드에는 이제 레인저라는 차가 있었죠. 토요타에는 타코마라는 차가 있고 지프 랭글러의 트럭 버전인 지프 글래디에이터라는 차도 이 등급에 들어갑니다. 그룹의 사망률 통계 신뢰 구간은 굉장히 정확한 편이에요. 이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차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룹 자체가. 이 픽업 트럭이라는 세그먼트 자체가 프레임 바디에다가 자동차의 바디를 올려서 만든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위에서 이 차들을 차대차로 받았을 때 대부분의 승용차들은 여기를 때린다, 여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 강력한 프레임에 다른 차가 와서 받치면 다른 차들은 많이 다치고 이 차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차체도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점점 안전해지고 능동형 안전장치라든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이들과는 사고가 어지간하면 안 나는 게 좋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을 레저로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콜로라도 레인저 이런 거 타면서 무슨 사륜구동 오프로드 주파하고 막 이런 이미지로 많이 각인이 돼 있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미국에서는 그런 차들이 아닙니다. 그냥 스포티지나 산타페 사듯이 다목적 차로 짐 대충 뒤에다가 던져놓고 타려고 사는 차들이에요. 물론 짐도 싣고 일도 합니다. 그런 차들은 후륜구동에 뒤에 짐칸이 긴 차들이 대부분 이용되고요. 사륜구동에 5인승 크루캡 이런 차들은 대부분 가정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만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내 가족 태우는데 안전성을 아무렇게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포터, 봉고 그냥 앞이 그냥 없는 이런 캡오버 차들이 대충 일하고 사고 나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대부분의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차로 일도 하고 가족 차로도 쓴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런 차의 안전성을 좋게 만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률이 좀 나뉘는데요. 여기를 한번 기준으로 나눠보자면은 여기가 평균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평균에 근접한 차들을 한번 찾아보자면은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차들이 2륜입니다. 2륜. 픽업 트럭에서 2륜 차량들은 대부분 후륜이에요. 후륜. 이 후륜 차들은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차가 돌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기본 트림입니다. 기본 트림. 가격이 저렴한. 일할 때 많이 씁니다. 2륜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 안전장치가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운전자 사망률이 대부분 이렇게 안 좋게 나옵니다. 비교적 최신에 출시된 타코마 세대 교체가 된 차들이죠.
콜로라도, 레인저, 캐니언 이런 차들이 안전성이 좋게 나와요. 근데 이제 닛산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2006년 막 이때부터 팔았던 그런 사골 프레임이기 때문에 차체 안전성 자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도 많이 죽고 상대도 많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콜로라도도 사실은 미국에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전에부터 이 차체 프레임이 중남미에서 계속 판매되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프레임 자체는 사골입니다. 사골. 그래서 점수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더 넣어도 워낙에 프레임이 사골이었기 때문에 좋은 점수는 못 나왔다. 이 그룹 중에서는. 그런데 이 콜로라도와 완전히 동일한 차량이 있습니다. GMC 캐니언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차인데 딱지만 달라요. 사망률이 이렇게 격하게 낮게 나온 이유는 쉐보레 고급형 트럭 브랜드가 GMC입니다. GMC. 주 소비자층이 대부분 연령층이 높아요. 운전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지 않고 저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기서 보면은 지프 글래디에이터 사륜 요걸 보면 스몰 오버랩에서 푸어가 나왔어요. 푸어가. 고정벽을 봐봤을 때 이 차의 안전성은 좋지 않은 걸로 판명이 났었는데 이 차가 실제 리얼 월드에서 길에 나갔을 때 그냥 강철로 철판으로 부서지는 부분도 없고 유선형으로 만든 부분도 없고 충격 흡수하는 부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각을 딱딱 져가지고 강철로 그냥 네모 반듯하게 무식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차와 차 대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딴 차의 사망률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의 사망률은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의외로. 그게 이제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는 높고 무식하게 막 강철 많이 쓰고 무겁고 하다 보니까 다른 차에 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나는 별로 안 다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민폐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길에서 보면은 상대 차량으로는 어지간하면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들을 대부분 길에서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엄청 탱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레임들. 우리나라 모하비 이런 거랑 또 달라요. 차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소형인데 아마 내용이 많이 다르게 나올 거예요. 투싼 그리고 뭐 코나, 산타페 5인승급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전륜 기반의 모노코크 유니바디 차량들이고 사륜이 AWD가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사륜이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게 사망률에서 조금 보이긴 합니다. 물론 아닌 차들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러니하게 여기에 산타페가 여기 들어갑니다. 요거는 2019년 20년 모델인데 이거 TM이에요. TM. 우리나라에는 5인승, 6인승, 7인승이 나왔지만 이 TM이라는 차는 원래 미국에서 5인승밖에 없어요. 미국에는 중형 SUV라고 안 쳐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소형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체 등급도 이 소형 중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이 TM 산타페가 워낙에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시면은 사망률이 굉장히 적게 나오죠. 그런데 상대 차량 사망률이 거의 3배가 넘게 나옵니다. 이륜이 많이 나오죠. 전륜이. 차체 자세 제어 능력에서 어떤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은 이제 연비 차량답게 여기 토요타 RAV4, 라브4 하이브리드 사륜 적게 나왔고 이 차들을 타는 사람들 운전 성향상 그리고 자동차도 안전하고 요거의 비교군이 가솔린 이륜이 나오는데 거의 2배씩 되죠. 전체 평균을 넘어가는 차들 여기에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차이 필요 없고 현대 투싼이 바로 나오죠. 현대 투싼 사륜 그다음에 현대 투싼 이륜 사망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륜을 쓰는 게 좋다는 이야기겠죠.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나 능동형 안전장치 면에서. 그리고 쉐보레 트랙스 전체 평균의 38을 크게 웃도는데 상대 차량 사망률은 이렇게 낮아요. 또 우리가 뭐 경차 막 이런 거에서 봤던 사망률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트랙스의 이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도 더 높아졌죠. 19에 비해서 63까지 높아진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안전하지 않다라는 평가가 되는 거고 차를 살 때는 어지간하면은 조그만 차를 사더라도 사륜이 안전성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형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기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LA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크로스오버로 차체를 좀 띄운 차잖아요. 차가 또 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좋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뷰익 앙코르 이 차는 쉐보레 트랙스의 형제 모델이에요. 똑같은 차인데 뷰익이라는 브랜드는 쉐보레의
충성도 높은 럭셔리 브랜드인데 이 충성도 높은 브랜드 고객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행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 그리고 운전 성향이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 차량의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륜과 이륜의 상대방 차량의 사망률이 7배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소형급 차량들의 전체적인 사망률을 봤을 때는 나는 많이 다치고 상대방은 많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로 패밀리카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이런 차량들로. 물론 이 중에서 또 아닌 차량도 있었지만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리고 통근차로도 가족은 살고 나만 출퇴근하다가 부모님만 돌아가셔도 그 비극이잖아요. 통근차로 사용을 할 때에도 이 소형차들 중에서는 안전성을 잘 확인하고, 또 경차라든지 소형차들 중에서 안전성 안 좋은 차들, 그런 차들은 되도록이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타고 있는 중형 승용차 그룹입니다. 앞에서 확인한 특징대로 하이브리드 차량들 평균 속도가 좀 낮기 때문에 사망률이 이 등급 중에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상대 차량 사망률이 다들 높아요. 그 차량을 제외하면은. 이 경우는 이 차량들부터 이제 자동차의 무게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형 승용차를 볼 때 이 정도면은 좀 안전하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중형 승용차 그룹이 거의 2배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평균보다 높은 상대 차량 사망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은 아쉽게도 기아 옵티마 5죠. 그리고 쉐보레 말리부, 닛산 알티마, 이런 차종들이 사망률이 이제 아주 쓰립니다. 그리고 K5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고 이 일종의 밈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한정이 아닌 것 같아요. 보시면은 상대 차량 사망률이 134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 전체 평균을 놓고 봐도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거든요. 이거는 차량 운전자들의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고, 그리고 운행 속도가 높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K5를 과학이라고 하듯이 미국은 닛산 알티마라는 차가 엉망진창 자동차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로 더 위험하게 운전하는 게 더 밈이 될 정도로 닛산 알티마라는 차가 막 타는 차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도 사망률이 높죠. 상대 차량 사망률도 높습니다. 막 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아 5의 경우에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와버렸죠. 이거는 이 알티마를 뛰어넘는 어떤 운전자들의 성향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격한 차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중형급 럭셔리카로 넘어갑니다. 이 중형 럭셔리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전 성향이나 어떤 차의 성향 자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그룹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그룹의 평균 사망률이 전체 사망률보다 낮아지는 첫 번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도 평균치보다 훨씬 낮죠. 이 경우는 이제 럭셔리라는 등급의 차량들의 운전자들의 운전 성향 자체가 얌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자동차의 안전성,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능력, 능동형 안전장치, 뭐 여러 부분에서 좋은 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렉서스 ES350 같은 경우는 지금 가솔린 차량인데도 사망률이 0입니다. 0. 129, 329, 59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0이에요. 이걸 타다가 죽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충격적이죠. 운전 엄청나게 얌전하게 또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테슬라 모델 3의 경우에는 2륜의 사망률이 4륜의 사망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3분의 1 수준이죠. 3분의 1보다 더 적은 수준이에요. 이 이유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4륜 모델에 하이 퍼포먼스 모델들이 들어갑니다. 엄청 빠른 차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운전 성향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거는 딱 친환경 차가 보이는 그런 안전한 그 차량의 사고 사망률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지만, 이륜은 사륜로 갔을 때는 고성능 트림이 들어가면서 이륜에 비해서 3배 넘는 사망률과 2배 넘는 상대 차량 사망률을 보여준다. 요거는 고성능 버전이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너무 믿고 빠르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장난감처럼 쓰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리고 벤츠의 CLA 경우에는 사실은 소형차예요. 소형차 CLA는 여기에 얘네들은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차들인데 그냥
소형 럭셔리 그룹이 없기 때문에 여기 미드 사이즈 럭셔리에 그냥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A 클래스, B 클래스랑 공유하는 소형차 플랫폼의 차체가 작은 차가 여기다가 2.0 터보 엔진 달아갖고 빠르게 만들어 놨으니 이 차도 사실상 미국 사람들이 신나게 타다가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포츠카, 포드 머스탱이 나왔죠. 머스탱 구매자들이나 뭐 포드에서는 사실은 머슬카라고 이름 지어서 이제 알리고 싶고, 쉐보레 카마로나 다치 챌린저 같은 차들을 동급으로 타겟을 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드 머스탱은 챌린저나 카마로보다는 조금 더 작은 포니카로 좀 분류가 되고, 여기서도 미드사이즈 스포츠카로 분류가 됐죠. 여기 보시면은 차체 강성이 이제 쿠페가 컨버터블보다 높고, 그 다음에 출력이 V8 들어가는 T 버전이 일반 터보 버전, 일반 쿠페 버전보다 사망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버터블 같은 경우는 가장 사망률이 높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쿠페 모델의 경우보다 차체 강성도 떨어지기도 하지만 컨버터블 차량들이 아무래도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나온 게 아닐까. 그 다음은 중형 스테이션 웨건 스바루 아웃백, 우리나라에도 15년 전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차예요. 네. 사륜구동이고 크로스오버로 차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차체 자체가 굉장히 안전해요. 볼보 안 타는 사람들이 스바루를 많이 선택합니다. 스바루 아웃백을 안전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 성향도 굉장히 안전지향이고 엄청나죠. 사망률이 5명입니다. 100만 명에 5명. 최고의 차량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는 게 좀 아쉽죠. 그 다음에 인기가 많은 그룹인 우리가 뭐 소렌토라든지 쉐보레 트래버스 3열차가 포함되는 그런 중형급의 등급입니다. 이 그룹의 평균 사망률이 전체 평균 사망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들이 안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적인 유니바디 모노코크 차량 중에 승용 차량 중에서 차체가 크고 높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설계도 가장 신경 써서 좋게 만드는 편입니다. 대부분 이 차들을 가지고 가족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운전 성향도 웬만하면 얌전한 편이에요. 쉐보레 트래버스, 그리고 스바루 어센트, 그리고 혼다 파일럿, GMC 아케이디아. 요거 아케이디아는 쉐보레 트래버스의 형제차입니다. 형제차. 똑같은 차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아틀라스도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차입니다. 7인승 포드 익스플로러도 좋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기아 소렌토 보이네요. 사륜 보시면은 기아 소렌토 사륜과 이륜의 사망률이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균에 근접하고 있죠. 그리고 타차량 사망률도 사륜의 경우에는 40, 이륜의 경우에는 67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아무래도 차체 자세 제어라든지 운전 성향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지프 랭글러, 지프 체로키 이륜, 포드 엣지 이륜, 그랜드 체로키 이륜 이런 것들이 38 이상의 평균 이상의 사망률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형급 럭셔리 SUV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우디, 볼보, 렉서스, 혼다 아큐라, 포르쉐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구입하시는 그런 럭셔리 5인승 아니면 3열 혼재된 그룹입니다. 사망률 자체가 전체 평균보다 낮다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이 이야기는 이 차량들의 안전성도 좋고 능동형 안전장치도 좋고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능력도 좋지만 운전자들의 운전 성향도 매우 안전하다. 그런 걸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높은 차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차량 사망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사실은 능동형 안전장치, 차체 자세 제어, 그리고 운전 성향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타차량의 그 피해가 사망률이 10대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맨 처음에 막 쉐보레 스파크 이런 것들은 그 차체가 작아서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차들은 사고가 나기 전에 능동형 안전장치가 그 사고를 회피할 수도 있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뷰익 차들이, 뷰익은 이런 앞에서 보이는 럭셔리 브랜드들이랑 다르게 나만의 럭셔리예요. 나만의 럭셔리. 미국에서만 통용되는 브랜드거든요. 그냥 쉐보레 브랜드의 그냥 배지만 다르게 바꾼 차들이에요. 또 구동계의 차이가 나옵니다. 사륜은 사망률이 좀 떨어지죠. 전륜구동은 또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평균보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럭셔리 SUV를 구입할 때에도 잘 보시면 다 사륜이에요, 사륜. 다 좋은데 그나마 어쨌든 사륜이 좋다. 라지카, 그러니까 대형 승용차죠. 대형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원래는 이제 그랜저급 차량들의 그룹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그룹에 현대 그랜저 뭐 이런 세단들이 이제 잘 안 팔리니까 현대랑 혼다랑 토요타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다 빠져나갔었습니다. 자, 아발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동안 안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의 뭐 다치 차저, 그리고 다치 차저와 같은 차체를 쓰는 크라이슬러 300, 여기 이제 후륜구동 기반의 크라이슬러의 오래된 사골 대형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챌린저까지도 여기 들어가네요. 그리고 임팔라가 여기 또 들어갑니다. 쉐보레 임팔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차종 중에서 사실은 전륜 기반의 대형 세단 임팔라밖에 없어요. 쉐보레 승용차들이 오버스펙에다가 엔진이, 그리고 차체의 안전성이 그렇게 좋지 않고, 요 시기에 예를 들어서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아니라 뭐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이라든지 그 차선을 넘어가면 경고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그 차량이 나왔을 때 갑자기 제동을 해주는 그런 EB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차들은 경고 수준에서 끝난다든지, 요 시기가 딱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차체도 별로, 능동형 안전장치도 별로, 그러다 보니까 전륜 기반의 대형 차량이 사실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중형 세단들보다 안전하게 나와야 되는데 안전하게 안 나와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지금 전체 평균보다 이 그룹 평균이 사망률이 거의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요 쉐보레 임팔라 제외하고 대부분 고성능 헤미 엔진 모델 포함한 고성능 모델이 들어가는 후륜구동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차체도 별로 안전하지 않고 후륜 기반의 차량들이, 고성능 차량들이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망률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다치 차저를 보시면은 똑같은 차저인데 사륜과 이륜의 사망률이 3배가 됩니다. 3배가. 이 이유는 차저의 사륜 구동은 V6 사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는 안 나가고 안전하게 탈 수밖에 없죠. 밟고 싶어도 차가 안 나가니까요. 사륜에다가 자세 제어가 잘 되다 보니까 사망률이 유일하게 이 중에서 전체 평균 이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에서 고성능 모델이 다양하게 포진된 이 후륜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3배가 돼버리죠. 이거는 다른 차량 사망률도 엄청나게 많이 높여놓고 있어요. 완전 민폐 차량이라는 거죠, 민폐. 여기다가 이제 5리터급 헤미 엔진과 6리터급 헤미 엔진이 들어가는 이륜 모델들, 뭐 이런 차들, 뭐 슈퍼차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가 여기 똑같이 또 차저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사망률 3배 이상 높아졌죠. 똑같은 차체인데 상대 차량 사망률 164까지 올라갑니다. 이거 거의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본 숫자 중에 가장 높아요. 전체 평균의 3배가 넘어갑니다. 이 차들을 운행하는 사람들이 운전을 괴팍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차저 이륜 같은 경우는 300C 기반의 대형 차체, 그러니까 컨트롤 잘 안 되는 차에다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그리고 고성능의 엔진을, 직발용 차를 가지고 세려 밟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도 많이 죽고 남의 차도 많이 갖다 때리는 완전 민폐 차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크라이슬러 300C의 경우에는 이륜 모델에 3.6리터 모델이 많이 팔려요. 이륜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훨씬 많이 팔려요. 여기는 지금 300C는 사륜이 거의 안 팔리는 모델입니다. 후륜구동이 95% 실내 구간이 훨씬 좁고 여기는 많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표본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치 챌린저가 여기 보이죠? 다치 차저의 똑같은 차대를 투도어 쿱으로 만든 게 다치 챌린저예요. 그 챌린저 이륜에는 대부분 고성능 모델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거의 4배가 넘죠. 그리고 이 차도 상대 차량 사망률이 높아져요. 거의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이슬러 기반의 차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하고 사용 목적이 확실한 차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오프로더라든지 고성능 모델이라든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안전성을 제대로 확보하거나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옛날에 들어왔던 다임러 벤츠 인수했을 때 그때 겨우 뽑아먹은 오래된 E클래스 바디, 그거를 개량해서 그거를 울고 먹어가지고 차를 십몇 년 동안 팔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여기다가 엔진에 또 V8 엔진 넣어가지고
고성능으로 만들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라지카 대형 승용차인데 럭셔리가 이제 붙습니다. 럭셔리가. 그러면 차종들이 바뀌죠. 여기 벤츠 E클래스, 테슬라 모델 S, 이렇게 제네시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망률 전체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평균보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랑 G80 같은 경우에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차량들을 탑니다. 왜냐하면 많이 팔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가장 많이 팔리는 고급차죠. 그래서 이 차들의 성향을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만 가더라도, 북미권에만 가더라도 벤츠 E클래스나 사실상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츠 E클래스 사망률 0입니다. 0. 엄청나죠. 0. 그리고 상대 차량 사망률 10입니다. 10. 이 차로는 아예 사고 자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안 죽어. 이 사고 통계도 95% 신뢰 구간도 굉장히 좁아요. 차도 많이 팔렸고 사고 자체도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중에서 가장 비싼 차가 요 S죠. S.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모델들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조금 올라간 이유는 이 차에 고성능 모델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에는 이 대형 럭셔리 승용차 그룹 자체의 사망률이 다 평균보다 적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은 제네시스 G8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형 스포츠카 쉐보레 카마로가 여기 들어갑니다. 둘 다 사망률이 매우 높죠. 쿠페가 그나마 조금 높고 컨버터블이 사망률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차체 자세 제어 능력에 비해서 엔진이 출력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타는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다. 상대 타 차량에 대한 피해도 높은 편이죠. 평균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타지는 않는데 뭐 병행 수입으로 많이들 이제 선망하는 좋아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여기가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팔리는 풀사이즈 바디온 프레임 픽업 트럭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도로 위에서 상대 차량으로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차종들입니다. 미국에서는 진짜 많이 팔리고 너무나도 많이 팔리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 95% 실내 구간 자체가 다 좁아요. 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난감처럼 픽업 트럭을 뭐 산이나 뭐 강에서 이걸 타고 가갖고 비포장도로나 레저용 자동차로 차박하고 이렇게들 많이 하시겠지만은 미국에서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가정용, 우리나라에서 소렌토나 팰리세이드 타듯이 이 사람들은 짐도 대충 좀 싣고 사람도 편하게 넓게 앉기 위해서 이런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도 안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고장도 적어야 되고 이 차량들이 실제 미국에서는 뭐 단일 차종으로 1년에 막 100만 대씩도 팔리니까요.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차종 자체의 경쟁이. 그래서 안전성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차들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크기로만 밀었거든요. 이제 스몰 오버랩이라든지 이런 고정 벽을 받았을 때도 안전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체 전체의 안전성을 계속 높여왔어요. 그래서 이 차량들은 진짜 도로 위에서 절대로 승용차 타다가 마주치면 안 되는 차종들입니다. 우리가 쉐보레 그리고 다치, 포드 이런 미국 차들을 승용차 만드는 차들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이유는 이 픽업 트럭을 만들면서 돈을 법니다. 이 브랜드들의 기술력은 이러한 픽업 트럭을 만들면서 파생되는 차종들로 이 기술력이 쌓이게 돼요. 데이터가. 이 쉐보레 그리고 크라이슬러, 포드의 승용차 디비전은 대부분 유럽 차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유럽 엔지니어들이나 유럽에 원래 기존에 있었던 차들을 인수하거나 그러면서 승용차 디비전을 갖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술을 받았던 승용차 디비전의 어떤 모기업이 차를 좀 못 만든다. 그러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는 회사들이 예전에. 그리고 쉐보레도 대우 인수하고 하면서 승용차 부분에서는 홀덴이라든지 그런 차들 때문에 사실 승용 부분에서는 별로 좋은 차들이 없었어요. 포드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승용차 쪽은 유럽에서 사실은 이 차들을 담당을 했었던 거거든요. 제규어도 인수하고 인수를 통해서 대부분 자기들의 기술력을 계속 상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정한 기술은 대부분 이 픽업 트럭을 만들면서 올라왔다. 이 사람들이 제일 잘 만드는 차가 이 픽업 트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타 차량 피해가 자기 차량 피해보다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바로 앞에서 본 바디온 프레임 풀사이즈 픽업 트럭을 기반으로 만든 풀사이즈 3열 SUV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형제차가 쉐보레 타호 그리고 GMC 유콘이에요. 똑같은 차입니다. 그리고 다치 듀랑고의 경우에는 지금 앞서 본 차량들처럼 바디온 프레임이 아니고 모노코크 차량입니다. 모노코크. 그랜드 체로키를 늘려가지고 만든 차예요. 3열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차들과는 좀 다르게 그나마 이제 좀 사망률이 좀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바디의 대형 SUV들은 실제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량들이고 이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미니밴 대신 많이 선택합니다. 안전 때문도 있고 미니밴이 쿨한 차로 이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느낌은 엄마차 예산이 많지 않은 가정에서 굴리는 그냥 몸집이 큰 차 정도가 미니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차종들이 사실은 이 풀사이즈 프레임, 바디온 프레임의 부위들이에요. 픽업 트럭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차대차 사고에서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상대 차량의 피해가 더 크죠. 이런 이유로 사실은 미국에서는 VIP 의전용 차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카니발 하이 리무진 이런 거 미니밴으로 그런 걸 하잖아요. 유럽이나 중동권에서는 프레임 기반의 뭐 랜드크루저라든지 LX570, 렉서스 그런 차들을 이제 굴린다면은 미국은 이런 픽업 트럭 기반의 SUV를 탄다. 실제로는 안전을 위해서. 요게 이제 수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형 럭셔리 SUV인데 요게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타호와 유콘이랑 똑같은 차에 사망률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차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베리 라지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 라지 스테이션 웨건 앤 미니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북미형 미니밴들입니다. 토요타 시에나 그리고 오디세이 사망률이 거의 0에 가깝죠. 뒤이어서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도 미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랑 하이브리드 버전이 나와서 성공을 했어요.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니밴이지만 연비 때문에 타는 차예요. 시에나도 하이브리드가 있지만 이거는 이때는 적용이 안 됐던 차고요. 이 당시에는 퍼시피카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연비 주행하는 분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평균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는 이 차들이 워낙 크고 속도도 뭐랄까 가정용으로 쓰지만 차가 무겁고 그리고 워낙에 크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한 번 나면은 다른 차들 피해는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리고 다치 그랜드 캐러밴 요게 이제 평균보다 점수가 좋지 않은데 이 차가 거의 한 15년 넘게 전에 나온 차예요. 그래서 차체 강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안전성 자체가 안 좋고 그래서 사망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이게 지금 이 전 올류 카니발이거든요. 기아 미니밴 중에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인 모델이 기아 카니발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 사망률 혼다 오디세이랑 시에나 보이시죠? 이거 보시다가 경쟁 차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도나를 보시면은 10배입니다. 10배. 지금 4세대 모델은 아니고요. 이러한 그 사망률이 나온 이유는 거의 트리플 크라운 다 차치하지 않았을까. 차체 안전성, 차체 자세 제어, 운전자 성향 모든 부분에서 열세이기 때문에 이런 사망률과 타차량 사망률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대형 픽업 트럭인데요. 이거는 아까 그 봤던 바디온 프레임의 픽업 트럭보다도 더 크고 무겁고 더 길고 2500급 이상의 픽업 트럭들입니다. 2500급은 레저용으로도 쓰이는데 견인을 많이 해야 되니까 배를 많이 끌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트레일러라든지 3500급, 2500급 중에서도 슈퍼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승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 탔을 때 사망률이 평균보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차들이랑 사고 나면 하여튼 타 차량은 뼈도 못 추스린다. 이런 차들은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도로 위에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계속 나오니까 RCS에서도 측면 충돌 테스트를 할 때 더 무거운 차량으로 업데이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형 베리 라지입니다. 요거는 아까 보셨던 타호, 유콘 이런 차들의 롱바디 버전이에요. 휠베이스를 더 길게 해가지고 실내 거주성을 더 좋게 한 차들이죠. 이런 차들이 진짜 의전용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전합니다. 대신에 이제 서버반
후륜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요. 평균보다 높게 나오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체 높고 막 휘청휘청거리는 차체에 비해서 VA 엔진이 강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안전장치도 사륜의 기본 트림에 비해서 이륜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2배 넘는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실내 구간이 서버번 같은 경우는 사륜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요것만 삽니다. 사륜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사륜에 비해서 덜 났고 표본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지 럭셔리 S 요것도 똑같습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롱바디 버전입니다. 요것도 평균보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라는 이야기죠. 별도의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평균보다 안전하고 사차량 피해는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참 긴 시간 동안 이제 평소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GS나 K 엔캡 그리고 유로 엔캡 이들의 충돌 테스트 자료들은 우리가 대부분 자동차를 고정된 벽에다가 차가 와가지고 충돌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50km 정도의 저속으로 충돌시켜서 차체의 안전성을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굿 G 등급을 받은 소형차가 이거보다 낮은 등급의 액셉터블을 받은 미니밴, SUV보다 둘이 받았을 때 G 소형이 액셉터블 미니밴보다 안전하다 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궁금해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잘 지켜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끼리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패밀리카를 새로 구입할 건데 차체가 커야 안전하지 않겠느냐, 가족들을 태울 건데 뭐 그런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막 달렸어요. 대부분의 내용은 이 소형차로도 가족차로 안전하다라는 대부분의 여론이었습니다. 물론 보셨다시피 뭐 스몰 오버랩이나 이런 거 보시면 소형차들도 최신의 승용차들은 안전성 자체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위에서는 충돌 테스트와 동일한 조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저속이나 뭐 고정 벽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가 자동차와 자동차가 부딪히는 그런 차대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자서 사고가 발생하는 단독 사고는 충돌 그 테스트 조건을 참고하면 뭐 물론 좋겠죠. 그런데 차대차 사고에서는 지금 보시는 요 사망률 자료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크고 높고 무거운 이런 차들이 외부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무리 단단하게 만든 뭐 벤츠 스마트 같은 차를 프레임 바디에 픽업 트럭이 밀고 들어오면은 사실 이렇게 조그만 차에서는 버틸 수 있는 공간과 차량의 강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닝, 스파크, 엑센트, 프라이드 이런 차들로 가족차로 쓰려면 아반떼급 이상은 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반떼도 성에 차진 않지만요. 경차 소형차는 피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 수치로도 다 같이 확인을 하셨죠. 자동차가 부딪힐 때 어떤 차의 무게라든지 충격의 타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시트 포지션이 좀 높고 승객 보호 공간과 이제 구조물 같은 부분들이 더 단단하고 크고 좀 많은 이런 차들이 사실은 가족차로서 가장 유리합니다. 통근차와 가족차 차량 두 대를 운영한다. 그때는 가족차로는 아이들과 타는 차는 큰 차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통근차는 경제성이 좋은 차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 자료를 보시고 이미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있는 가정은 우리가 이 차량의 사망률이 높다거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료에 리스트에 없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재 주어진 상황 내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대안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시트 착실하게 잘 챙겨서 사용하시고 안전벨트 잘 하시고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고 정차 시에도 딴 차들이 안 멈추고 오는지 전후방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HS의 자동차 모델별 사망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카시트 이야기와 자동차 안전 이야기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